네, 평창올림픽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에 참여했던 우리 대표단이 북한 선수단과 함께 지금 강원도 양양행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북한 선수들 같은 비행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전세기 아시아나 비행기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선수단 태우고 갈 때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하고 이제 조정이 마지막에 돼가지고 네. 조금 출발이 늦었던 건데 아시아나. 뭐 2시간 직전에 그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고충이 있는 게 남북 관계는 재개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제재하는데 그걸 또 어기지는 말고 한미 동맹도 잘하면서 남북 관계를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본래 북한 선수단들이 그 스키 종목 지금 그 훈련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키 선수들만 요 비행기 타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뭐 저 아이스하키 페어라든지 쇼트트랙이라든지 다른 빙상 그 선수들도 이걸 타고 이제 같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세기 안에 분위기는 어떨까요? 글쎄 뭐 사실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같이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무슨 화이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구호를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저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식사는 우리 뭐 19개 코스의 정식으로 우리 선수들을 식사를 제공했다 그래요. 근데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북한 선수들은 따로 먹고 그러니까 훈련은 같이 하고 시합도 했지만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화기애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이제 같이 타니까 오는 동안에 좀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오면은 우리 선수단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남한에 오게 되니까 아마 지금은 좀 화기애애하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려 19개 코스로 나온 그 식사 대접을 받고요. 우리 선수들도 뭐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아쉬운 거는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식사하지 않고 따로따로 식사했다는 게 이게 조금은 아쉽군요. 추측건데 북한 선수들은 그렇게 잘 안 좋게 대접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한 선수들 왔다고 19개 코스로 하면 북한 선수들이 너무 놀랄까 봐 평소에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따로 먹게 했다는데 좀 아쉽습니다. 공동 훈련도 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마식령 스키장의 그 훈련장에 대한 그 평가도 좀 있었죠. 뭐 시설은 뭐 일단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그 리프트는 사실 그 뭐 삼지연에 있는 그 케이블카 그 떼어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눈이 아직 양질이다. 눈의 질이 중요한가 봐요. 인공 눈이 아니라 아무래도 북쪽이니까 눈이 좀 더 오겠죠. 우리보다는 많겠죠. 눈이. 그래서 눈의 질이 좋고 슬로프도 뭐 굉장히 훈련하기에 적당하고 좋았다. 그래서 저 화면에 나왔지만 최근 지어진 정선의 중봉 스키장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상징적으로 사실 남북한 간에 같이 훈련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약간 북한을 약간 띄워주면서 그러면서 남북 간의 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교류 협력의 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중요성이 있다. 근데 저희들이 화면을 잠깐 보고는 있는데요. 화면에 보니까 일반인들의 모습은 뭐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실 글쎄 우리 선수들이 가니까 아마 일부러라도 몇 명 좀 데려다 놓고 그럴 텐데 우리 선수들에게는 평소에 뭐 주민들도 많이 와서 탄다 그러지만 실제로 저거 탈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가끔 오고 아주 당 간부들 자제들이 나오겠죠. 훈련을 잘 마쳤으리라 기대가 되고요. 뭐 같이 훈련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전세기입니다. 경의선 육로 대신에 왜 전세기를 택한 걸까요? 육로 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항공편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금강산이 2008년 이후에 닫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금강산 문화행사는 지금 취소가 됐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가면서 남북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었는데 사실은 항로로 해도 북한의 고려항공으로 올 수도 있는데 고려항공 이게 제재 대상이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육로는 우리가 선발대가 갈 때 육로로 갔습니다. 이미 예. 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의미를 찾자. 그리고 이 육로로 가는데 이 강원도 그 북쪽에 이 남북한이 끊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잘 정비를 안 해놓죠. 네. 그러니까 예. 육로로 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비행기로 가서 한 40분 거리, 그 갈마 비행장에서 40분 거리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의성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항로도 한번 열어보자.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예. 배로도 갈 수는 있는데 배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은 우리나라에 뭐 1년 정도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배를 보내줄 수도 없고 그들 배가 오기도 그렇고 예.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항공로를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디귿자를 역디귿자. 좌우로 네. 역디귿자로 네.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휴전선 인근의 지역이 우리가 그 군사 분계선이 있으면 북쪽 2km, 남쪽 2km가 이게 DMZ잖아요. 그래서 네. 총 4km입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의 4km를 바다와 항로까지도 그러니까 항공까지도 예. 하늘까지도 2km씩 비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 금지 구역이니까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 네. 그래서 우회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다시 들어가니까 역디귿자 모양이 된 겁니다. 예. 이번에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내려오는 사람이 원기루 네, 체육성 부상이라고 하더군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이 이례적으로 고위급 회담하고 실무 회담에 다 참가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올해 이제 8월 달에 자카르타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인데 여기 그 아시안 게임 그 선수 단장들의 모임에도 갔던 사람이고 예. 이 사람이 체육성의 부상인데 부상이 제일 부상이 한 명이고 그 일반 부상은 12명이나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 차관보쯤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북한의 이제 체육 외교의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인솔하고 이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는 뭐 마식령 스키장이 되면 IOC가 바란다면은 마식령 스키장을 올림픽에 제공할 의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간에 하여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북한의 체육 외교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인솔자로 오는 거고 고위 대표단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은 예. 선수들을 이끌어 선수 오는 단장이고요. 거죠. 예, 선수 단장이고 예. 고위 대표단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단을 이끄는 단장은 또 네. 현송월 현송월, 그 단장으로 네, 또 정해져 따로 있는 있고. 거고요. 네. 근데 급을 굳이 따지자면 네. 현송월 단장, 예술 단장이 네. 그 원기루 그 선수단 단장보다는 좀 급이 좀 높은 거죠, 지금. 현성월은 뭐 공식 직함은 그 모란봉 악단 단장인데 예. 지금 뭐 그래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으로 새로 임명해가지고 예.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것 자체가 급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에서 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현성월은 공식 직책은 이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이게 서열로 치면 북한의 250위 안에 드는 거죠. 어허. 그런데 250위 안에지만 높게 치면 150위 안에도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예. 후보위원이 한 100명 가량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현성월의 위력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2015년에 베이징에 모란봉 악단이 갔을 때 당시에 모란봉 악단 단장인데 예. 거기 인솔하고 한 사람이 최희라고 최룡해로부터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물려받은 사람이 단장으로 갔습니다. 당 네.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그런데 이 그 소위 베이징 회군이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린 건 최희가 아니라 현성월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의 부부장보다 실권은 더 있다라고 보면은 북한 서열 50위 안에는 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뭐 중국 당국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송월 단장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중국 그 외교 당국도 자신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 현송월의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거죠. 공식 예. 서열로는 100위가 넘겠지만 예. 실질적인 권력은 50위보다 훨씬 안쪽이다 이렇게 봐요.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내려오는 북한 선수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수들은 이제 훈련하고 이제 선수들은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일 날 이제 그 예술단 선발대가 오고 네. 6일 날은 이제 예술단 본진이 오고 와가지고 이제 강릉으로 가서 8일 날 공연을 하죠. 그리고 북한의 임원진, 고위대표단, 기자단, 또 태권도 시범단 이런 사람들은 7일 날 오고요. 예. 8일 날은 이제 예술단 강릉 공연하고 그 다음에 평창에서 전야제 행사가 열린 다음에 9일 날 개막식에는 남북한 공동 입장하면서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술단은 11일 날 그
그 장충동에 있는 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예. 공연을 하고 12일 날 돌아가는 거죠. 예.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선수단이 강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짐을 풀게 되는데 네. 북측 선수들보다 함께 내려오는 임원들이 2명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사실 예.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 실력이 그 피겨 페어 종목 하나 빼놓고는 전부 탈락한 거죠. 네. 탈락해가지고 북한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러면 참가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아예 예. 피겨 페어도 선수 그 등록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일본에 넘어갔어요. 자격이 넘어가서 예. 북한은 아예 못 나오는 건데 정치적으로 지금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단 다 해봐야 22명입니다. 근데 12명은 여자 아이스하키 공동 선수단으로 예. 12명은 이미 와 있었고 네. 10명이 이제 선수들은 오늘 오는 건데 역대 동계올림픽 뭐 100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북한이 딴 메달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딱.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금메달 뭐 다섯 여섯 개, 은메달 다섯 여섯 개, 동메달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4위를 목표로 하는데 북한은 역대 총 메달 수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4년 전에 동계올림픽 했을 때는 소치에서 했잖아요. 거기는 아예 선수단을 못 보냈어요. 그럴 정도니까 북한에 사실 우리보다 북쪽에 있어서 동계 스포츠가 발달해야 되는데 경제적 사력 때문에 아무래도 예. 이런 선수단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수단이 없는 거죠. 예. 남북한의 선수단 규모가 정해지면서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공동 입장 모습이 네. 어떻게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데 한반도 길을 들고 맨 마지막에 네. 입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네. 물론 IOC 위원장이 직접 강조하듯이 태극기가 개최국으로서 맨 먼저 대형 태극기가 들어옵니다. 예. 태극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 개최국으로서 맨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들이 이제 각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이제 들어오는데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해준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단일 팀으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공동 입장을 하더라도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같이 흔들면 되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지켜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로 된 하나의 조국을 가진 나라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한반도 길을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한반도 길을 들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태극기를 포기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사실 저거는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때 현정화하고 리브니가 우승했던 그 대회 때부터 이제 한반도기를 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한반도기를 다 썼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국내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자 하는 걸 바란다면 한반도기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예.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2시에는 평창과 강릉에 있는 선수촌도 개촌식을 열었는데 네. 북한 인공기도 개항이 됐습니다. 이게 4년 만이라고 해요. 네, 인공기는 본래 그 국기들은 조금 더 먼저 다 달았는데 우리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인공기는 올림픽 같은 특수한 행사 있을 때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올림픽의 그 행사가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나라 국기는 어저께 개항했고 인공기는 오늘 개항한 거죠. 예. 사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가 북한을 포함해서 92개 나라인 거죠. 네, 네. 북한도 공식적인 참가 국가인 거죠. 참가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IOC가 공동 이제 입장을 하기 때문에 91번째에 남과 북이 한반도 단일기를 들고 입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 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자 아이스하키 응원할 때도 뭐 한반도기를 흔들 거고 여자 아이스하키가 뭐 금메달 땄다 그러면 예. 한반도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다른 종목에서 북한이 뭐 이를테면은 쇼트랙에서 메달을 땄다 그러면 인공기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평창 올림픽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